안녕하세요. 100년 건강입니다. 100세 시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심지어 한국인 노년층의 90% 이상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암을 유발하는 식습관 10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은 괄목할 만하게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왜 이런 습관들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기를 암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핵심 정보이니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영상의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투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우리 식탁에 숨겨진 위험, 과도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한국인의 식생활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국물 요리, 찌개, 그리고 다양한 젓갈과 장아찌 같은 염장 식품들입니다. 김치도 빼놓을 수 없죠. 이러한 음식들은 우리 입맛을 돋우는 데는 탁월하지만 안타깝게도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고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 mg소금 오지이지만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위염을 유발하며 이는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의 주요 원인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위암 발병률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러한 짠 식습관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위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위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는 물에 가볍게 헹구어 드시거나 싱겁게 담근 김치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염장 식품은 섭취 빈도를 줄이고 양을 조절하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사 시 소금이나 간장 대신 천연 조미료나 향신료를 활용하는 것도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 변화가 위 건강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현대인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가공육과 고기를 태워 먹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핫도그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된 육류 제품들은 간편하고 맛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와 EARC는 이러한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담배나 성면과 같은 수준의 발암 위험성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가공육에 포함된 아질산 나트륨과 같은 첨가물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기를 석쇠나 프라이팬에 직화로 굽거나 태워서 먹을 때 발생하는 이완 방향족 탄화수소 PAHS나 헤테로고리, 아민 HCAS 같은 물질 또한 강력한 발암원입니다. 이들 물질은 DNA를 손상시켜 암 발생 위험을 현저히 높입니다. 특히 대장암과의 연관성이 강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겠죠? 중요한 것은 조리법의 개선입니다. 고기는 튀기거나 굽는 것보다 삶거나 찌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수육이나 보쌈, 찜 요리 등을 즐겨보세요. 만약 고기를 구워 드셔야 한다면 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타지 않게 주의하며 탄 부분은 반드시 제거하고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건강을 위한 식단은 맛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맛을 즐기는 지혜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 무심코 즐기는 뜨거운 음식의 위험입니다. 겨울철 따뜻한 국물, 뜨거운 차 한 잔은 몸을 녹여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뜨거운 음식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65도 이상의 매우 뜨거운 음식을 습관적으로 자주 섭취하는 것은
식도암 발생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뜨거운 음식이 식도를 통과할 때 식도 점막에 미세한 화상을 입히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손상과 염증은 세포 변이를 촉진하여 결국 식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도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으며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불편함이 느껴질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 예후가 좋지 않은 암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뜨거운 음식은 입에 대기 전 잠시 기다려 식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을 적절히 식혀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정도로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시의 여유가 여러분의 식도 건강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뜨거움의 미학도 좋지만 건강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잠시의 인내심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현대인의 주식인 정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흰쌀밥, 흰빵, 그리고 면 요리 등은 정제된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단순히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암, 대장암 등 여러 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제 탄수화물 대신 잡곡밥, 통밀빵, 현미밥, 귀리 등 통곡물 섭취를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곡물은 정제 과정에서 제거되는 겨와 배아에 풍부한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을 고스란히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고 장 건강을 개선하며 유해 물질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흰 쌀밥 대신 다양한 잡곡이 섞인 잡곡밥을 식탁에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거친 식감에 익숙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씩 양을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단에 통곡물을 더하는 것은 단순한 식사 변화를 넘어 암 예방을 위한 강력한 생활 습관 개선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을 위협하는 알코올 섭취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알코올은 생각보다 강력한 발암 물질입니다.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오면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분해되는데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바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약 3040%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 ALDH의 기능이 약하거나 부족하여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고 숙취가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알코올 관련 암 발생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알코올은 간암, 구강암, 인후두암, 식도암, 유방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의 원인이 됩니다. 심지어 소량의 알코올 섭취도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술을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지만 사회생활이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한다면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남자는 하루 2잔, 여자는 하루 1잔 이내로 제한하고 일주일에 23회 이상 술을 마시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술을 마실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안주는 채소나 과일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주하는 습관은 여러분의 간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술잔의 크기와 횟수를 줄이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절주에서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 불규칙한 식습관과 과식의 폐해입니다. 현대 사회의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종종 식사 시간을 놓치거나 급하게 끼니를 때우거나 혹은 과도하게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식사 시간, 잦은 외식, 그리고 배가 부르도록 먹는 과식 습관은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줍니다. 소화기관은 음식물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불규칙하거나 과도한 식사는 위와 장을 혹사시켜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다양한 소화기 질환을 유발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부담은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과식은 비만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비만은 다양한 암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입니다. 또한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주어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이는 암 발생과도 연관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매 식사 시에는 천천히 음미하며 배가 80% 정도 찼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먹는 습관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식사에 집중하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하여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섬세하게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규칙적이고 절제된 식사를 통해 소화기관에 휴식을 주고 그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암을 예방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7번째, 현대인의 고질병,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운동하기 힘들다거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 부족은 단순히 체력 저하를 넘어 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은 다양한 암의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만은 단순히 살이 찌는 것을 넘어 체내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유발하고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특히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여러 물질들은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방암, 대장암, 자궁내막암, 신장암, 식도암, 췌장암 등 13가지 이상의 암이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암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한 체지방량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동네 한바퀴 산책, 계단 이용하기, 스트레칭 등 생활 속에서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꾸준한 운동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혈액순환 개선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다시 찾아보세요. 활기찬 몸과 마음이 암을 이겨내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몸은 움직일수록 더욱 튼튼해집니다. 8번째, 간과하기 쉬운 식이섬유의 중요성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로 흔히 제7의 영양소라고 불릴 만큼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암 예방에 있어서 식이섬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미, 잡곡, 통곡물, 다양한 채소와 과일, 콩류 등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장내 유해 물질과 발암 물질을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대장암 발생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건강하게 조성하고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단세지방산은 장 점막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외에도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암 예방에 이바지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인들이 권장량보다 적은 양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위해 매일 식사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등 과일 사과, 베리류 등 통곡물, 콩류 등을 충분히 포함시키세요. 샐러드를 즐기거나 식사 전 채소를 먼저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여러분의 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암 예방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는 것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9번째,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조리법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재료를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식재료를 어떻게 조리하는지도 암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튀김이나 볶음 위주의 고온 조리법은 음식의 맛을 풍부하게 해주지만 건강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에 고온으로 튀기거나 볶는 과정에서 지방이 산화되면서 아크릴 아마이드, 벤조피렌 등 다양한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를 고온에서 튀기면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되고 육류를 고온에서 조리하면 헤테로고리 아민 HCAS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DNA를 손상시키고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튀김이나 볶음보다는 삶거나 찌거나 굽는 저온에서 타지 않게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삼겹살처럼 구워 먹는 방식보다는 수육, 보쌈, 찜 등으로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 역시 기름에 볶기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쪄서 샐러드 형태로 즐기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줄이고 발암 물질 생성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한 조리법도 기름 사용을 줄여줄 수 있지만 너무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하면 역시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븐이나 전자레인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조리법은 단순히 맛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 본연의 맛과 영양을 살리면서 우리 몸에 이로운 방식으로 음식을 즐기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조리법 선택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현명한 조리법이 곧 건강한 식생활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생명의 근원, 충분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을 마시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목마를 때만 마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물은 우리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은 체내에서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체온을 조절하고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등 수많은 생리작용에 관여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체내 독소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변비를 예방하여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는 특히 대장암과 같은 소화기 계통의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세포의 활성도를 높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루 권장량보다 적은 양의 물을 마시고 있으며 특히 노년층에서는 갈증을 덜 느끼거나 물 대신 다른 음료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약 1.5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후, 운동 전후, 잠자리에 들기 전 등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맹물이 어렵다면 레몬 조각이나 허브를 넣어 향을 더하거나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곡물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커피나 탄산음료는 오히려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으므로 건강한 물 섭취와는 거리가 멉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여 모든 장기가 활발하게 기능하고 스스로 독소를 배출하며 암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충분한 물 한 잔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암 예방 식습관 10가지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가공육과 탄 고기를 피하며 뜨거운 음식을 시켜 먹는 습관을 들이고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을 섭취하며 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규칙한 식습관과 과식을 지양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건강한 조리법을 선택하며 매일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까지. 이 모든 습관들은 단순히 나쁜 것을 피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재정비하고 암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들입니다. 이 10가지 원칙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여러분의 건강을 다각도로 지켜줄 것입니다. 물론 건강한 식습관 외에도 암 예방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실내 라돈 농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환기를 통해 낮추는 노력, 밤샘 근무나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개선하여 생체 리듬을 안정화하는 것,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을 피하고 틈틈이 움직이는 생활 습관, 그리고 현대인의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방법 찾기 등도 함께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금연은 암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혹시 모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건강은 단 하나의 요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영양, 운동, 휴식, 정신건강 등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견고하게 지켜지는 거대한 퍼즐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그리고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건강은 노력한 만큼, 투자한 만큼 반드시 돌아오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기억하세요. 노년기 건강은 여러분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소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작은 노력이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까지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암 걱정 없이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약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셔서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